코비드 테크 스탁이라고 해가지고 약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바클레이스에서 나왔고요. 제가 이걸 캡처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바클레이스의 밥 픽인가 이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코비드의 C는 컬러보레이티브 소프트웨어 앤 시큐리티죠, 그죠? 보통 이제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중에 보면 협업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죠? 이건 뭐 국내 말로 뭐 한국말로 협력, 협업 뭐 이런 걸로 봐야겠죠. 그런 관련 주식들, 이게 C가 이제 컬러보레이티브의 약자 C 요걸 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슬랙이고 두 번째가 줌, 다큐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지스케일러도 이야기가 나왔고 다큐사인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아실 걸로 보고, 슬랙은 메신저도 있지만 업무 소프트웨어 있는 거 슬랙 써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는 과거에 좀 써봤는데 일단 슬랙이 있고, 그다음에 O는 온라인 커머스인데 이커머스를 어떻게든 O를 맞추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냥 온라인 이커머스인데 어떤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냥 해서 아마존, 이베이, 에치, 이게 멜리니까 뭐 메리카도 리보레, 네, 웨이페어. 이거 웨이페어도 거의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쪽이죠. 그다음에 메리카도 리보레도 그렇게 잘 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남미 쪽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있는데 종목들 하나씩 뒤에 나오는 건 그 뒤에 보고요. 첫 번째 이제 슬랙 테크놀로지, 슬랙인데 이 슬랙이 차트는 잘 안 보는데 얘가 벗겼죠, 그죠? 이거 되게 모양이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5번 만에 벗겼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런 큰 저항을 벗기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리고 시장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임은 잘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이 계속된 그 피인수 가능성이 있었어요. 2016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80억 달러가 있었고 2017년에 이제 아마존에 90억 달러 계속 가격이 올라갔죠. 1년마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약간 수그러든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코비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경쟁 관계가 조금 있는데 현재 모양은 마음에 들어서 약간 막 구미가 당기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 살 수 있을까? 저는 아니까 현금 비중을 맞추려면은 사면 안 되는데 사고 싶은 생각은 좀 많이 드는 종목이고, 현재 보시면 향후 현재 적정 가치를 최대로 끌어왔을 때, 최고로 좋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10년치 향후 10년치 그 캐시플로우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거예요? 레비뉴, 매출에 관련된 이거를 끌어와서 할인했을 때 최대로 끌어왔을 때 41달러 정도 될 수 있다. 최근에 이쪽 주식도 아직은 뭐 그렇게 저기 바텀 라인 쪽에 숫자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그리고 향후 인수 계속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슬랙 자체가 처음에 무료로 시작해서 유료로 넘어가는 부분, 그것도 있고, 슬랙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급이니까 이제 기업단에서 1년에 10만 불 이상 이렇게 돈을 내고 쓰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이제 아직까지 유료화 과정이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긴 했지만, 그게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뚫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두 번째, 줌은 다 아시죠? 줌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줌은 아는데 약간 비싸요.
지금 160대는 아무리 제일 좋게 그 10년치를 좋게 땡겨와도 148까지밖에 숫자가 안 나오고요. 이게 매출이 31.5% 성장한다고 가능했을 때고요. 그다음에 5년치를 또 50% 성장한다고 봐도 그건 더 떨어져요. 이거는 5년치만 당겨오면 약 93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160에 사려면 좀 사기 어렵겠죠. 다큐사인, 이 다큐사인은 이걸 놓친 게 되게 아까운 모습인데 이거 이야기하고 지금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갖고 배가 아픈데 이걸 못 산 게 좀 그렇죠. 다큐사인을 얘도 보시면 전 고점을 그것도 벗기고 거의 뭐 흐름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전 고점을 다 벗기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다큐사인은 무슨 회사인지는 아시죠? 이 전자서명 문서관리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인데 보통 계약서 할 때 종이로 계약 안 하고 전자서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이 주식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최고로 이제 좋게 봐도 125니까 거의 다 올라왔고요. 5년치는 의외로 짧은 기간 안에 더 많이 이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치를 땡기면 151이 나오는데 10년치를 땡기면 125로 좀 줄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좀 오른 감이 있어서 약간의 조정만 들어가면 매수 후보군에 넣고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대로 이제 생각하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연방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대 수혜주. 여기 이것만큼 되는 쪽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요거는 용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쭉 써버렸어요. EDR이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고 해갖고 이게 보안 기업이에요. 저번에 누가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기업이 그런 쪽에 해당이 되죠. 근데 주가도 보시면 너무 이렇게 거의 뭐 거의 반 토막 났다가 회복하고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갖고 어쨌든 그런데 엔드포인트니까 끝단이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뭐 데스크탑, 서버, IoT 이쪽에 거기가 엔드포인트에서 해킹을 예측하고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판매라기보다는 서브스크립션으로 얘기도 서브스크립션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백신 이런 쪽이 아니고 이렇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메일이나 첨부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거 오면은 사전에 이게 걸러주는 거죠.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고 모든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 보안 쪽이다 보니까 일반하고 틀려서 레비뉴를 땡겨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레비뉴를 땡겨오면은 가격이 이 적정가가 더 낮아져요. 근데 이제 최대한 좋게 봐서 지금 생각하는 거지 이게 완전한 적정 가격은 아니에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는 걸로만,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으로만 봤을 때. 왜냐면 뭐 대부분 버블이 꼈다고 조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 그로스를 땡겨오는 거예요. 그로스 성장률을 갖고 땡겨오면 약 84달러까지 크게 뭐 한 8달러 정도니까 한 10% 정도 남았죠. 이것도 거의 뭐 약간 많이 오른 게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대부분 종목들이 사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슬랙 말고는 좀 사기가 버거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G스케일러는 여기도 클라우드 보안 쪽이고요. 그림 보시다시피 여기도 뭐 거의 반이죠.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와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빠졌다 올라오는 폭은 조금 작긴 하죠. 그리고 얘는 많이 고평가됐죠. 그죠? 아무리 그 높게 잡아도 40일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워낙 커서
얘는 그냥 뭐 테크니컬하게 뭐 보시든지 좋게 봐도 안 땡겨져서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깊게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뺐다기보다는 관심권에서 좀 안 두려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 앞에 봤을 때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의 앞에 종목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마존 뭐 이베이 그다음 그런 쪽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다 빼고요. 마지막 이 부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잘 안 보는 종목 이 종목이 대박이에요. 이 종목이 웨이페어라는 건 이건 미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인테리어 소품 회사인데 인테리어 소품 회사다 보니까 아마존이 못하는 쪽에 해당되나 봐요. 여기 이 주식의 특징이 아마존이 못하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얘도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매출을 최대로 했을 때 225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 거의 뭐 5분에 보세요. 이게 5분의 1 토막 났다가 복구하고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변동성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약간 독특한 회사. 이게 매년 보시면 매출이 그래도 괜찮나 봐요. 이렇게 매출 증가율, 매출 성장을 17, 19만 줬는데도 이렇게까지 주식 수가 적은지 시가총액을 안 봤는데 뭐 많이 높게 나오네요. VID인데 V는 비디오 스트리밍, 그다음에 게이밍. 그래서 여기 넷플릭스,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뭐 스포티파이, 액티비전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포티파이 하나 정도 보고요. 나머지는 다 아실 거고 닌텐도는 뭐 일본 기업이니까 뺐고요. 그다음에 I 같은 경우는 인홈 이것도 만들었죠, 그죠? 애톰 주식, 뭐 인홈 주식 이런 쪽 주식 보시면 어제 봤던 자전거, 텔라닥, 뭐 체크 뭐 이런 쪽이에요. 요거는 다 볼 거고 D는 딜리버리 배달. 헬로 프레시 같은 경우는 이게 독일이고 독일 기업이에요. 이게 블루에이플은 그다음에 그로퍼브 뭐 이렇게. 스포티파이는 글로벌 1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죠. 이 종목은 아직까지 전 고점은 못 넘어섰죠. 워낙 뭐 애플하고도 뭐 걸려 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아는 기업이라서 그냥 설명만 좀 하는 거고요. 현재 보시다시피 얘는 실제 이제 수익이 나는 회사기 때문에 매출을 당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에비타를 땡겼는데 10년치 에비타를 땡기면은 계속 212까지는 좀 괜찮게 보는. 그 다음에 이제 5년까지는 144. 그러니까 현재 여기 보시면 이 주가가 계속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가 얘 때문이죠. 밑에 그렇게까지 성장성이 정체되다 보니까 올라오지 못했는데 약간 길게 보면 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펠로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죠. 이것도 고점을 보시다시피 35달러를 결국에는 벗겨내면서 이렇게 빵 하고 떠버렸는데 어쨌든 이게 뭐 실적 발표하면서 오른 것도 있지만 그렇게 좀 올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아무리 성장성을 줘도 이거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치 받아도 지금 28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좀 오른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매출 성장을 43%까지도 잡은 그 기준인데 28밖에 안 나와요. 텔레다가 워낙 뭐 핫했죠. 핫했던 종목이고 줌과 함께 이제 핫했던 종목이죠. 원격 의료 시장의 절대 강자. 뭐 얘 말고 대안이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이건 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워낙 텔라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뭐 다른 게 없죠. 크게 얘를 조금 원격 의료 쪽으로 뭐 해볼 만한 회사가 없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서 조금 더 많이 몰린 경향도 있었고 줌도 처음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모든 그 대기업들이 페이스북부터 해서 모든 회사들이 이제 화상 쪽으로 달려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만 얘는
아직까지 강한 경쟁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강력하게 의료진 네트워크가 가장 이렇게 탄탄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진 그런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데, 주가는 보시면 거의 다 많이 올라왔죠, 그죠? 여기도 구독 기반이기 때문에 구독 매출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봐야 돼요. 이런 흐름이라서 약간은 현재 가격에서 줌처럼 사기가 지금 가격대에 사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일단 마음은 들어요. 이 텔라닥도 마음에 들죠.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좀 싼 느낌이 나야지. 시장이 전체 조정받을 때 한번 내려오면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원래 뭐 이게 약간 모멘텀을 받은 거니까 원격 의료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 이 텔레닥 얘기할 때도 뭐 중국의 핑안 굿닥터나 뭐 이런 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것도 많이 올랐고. 그죠? 평안 굿닥, 뭐 우리말, 그거죠. 얘랑 거의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아마 홍콩 그 중국 주식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걸로 또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쪽으로 상당히 모멘텀 있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교육 플랫폼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플랫폼 회사 여기도 이제 원격 교육 이것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이건 여기 실적 발표했나 봐요. 이렇게 뭐 더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고요. 최대로 줘도 조금 더 많이 올라 있어요. 약간 여기도 만약에 학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열리고 뭐 이러면 약간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런 모멘텀 흐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블루에이프로는 현재 가치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군 하고 넘어가세요. 아무리 봐도 너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숫자 대입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아까 요리하고 그런 거니까. 그로퍼브도 지금은 얘는 상대적으로 못 갔죠, 그죠? 얘는 상대적으로 못 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최대로 주면 63이고 5년으로 뭐 매출을 당겨도 41이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죠. 주식 이거는 뭐 그렇게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주식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